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인물 가수 임영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임영웅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인기 가수의 이름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쵸. 하나의 사회적 현상, 문화적 현상이라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현상의 가장 중심부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재밌는 게 지금 임영웅 씨의 위치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하나를 보면 2인자인데 다른 하나를 보면 지난 6년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말 압도적인 1인자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인기 지표라는 건 한 방향으로 모이기 마련인데 이 경우는 정반대예요. 온라인 세상이 보는 그와 실제 대중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죠. 네네. 오늘이 12월 28일, 이제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잖아요. 올 한 해, 그리고 또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 그가 남긴 발자취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방송가에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일화들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두 데이터가 왜 충돌하는지, 거기서 그의 진짜 영향력을 발견하고요. 또 왜 사람들이 그의 노래에서 그렇게 위로를 받는지 그 이유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주 흥미로운 방송 장면부터 시작해 볼까요? 최근에 응답하라 1988 출연진들이 10주년 기념으로 다시 뭉쳤잖아요. 아, 네네. 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나영석 PD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죠. 맞아요. 거기서 노래 전주만 듣고 제목 맞히는 게임을 했는데 네. 문제가 된 곡이 바로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주가 나오자마자 배우 라미란 씨가 정말 1초도 안 돼서 정답을 외쳤어요. 심지어 이거 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야 라고 하면서요. 맞아요. 화면에 나는 지금 영웅시대라는 자막이 딱 뜨면서 막 춤까지 추시는데 그 기쁨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의 백미는 그 다음에 있었죠. 어떤 거요? 과거에 임영웅 씨 뮤직비디오에서 어머니 역할로 같이 호흡을 맞췄던 배우 이일화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작 아들의 노래를 못 맞힌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카메라 보고 영웅 씨 미안해요 하는데 그 모습이 진짜 아들한테 미안해하는 실제 어머니 같아서 보는 사람들이 다 웃었죠. 네, 정말 그랬어요. 그 짧은 장면 하나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은 정말 열렬한 팬으로서 환호하고 다른 한 명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미안해하고 이 두 분의 반응만 봐도 그가 대중에게 얼마나 친숙하게 스며들어 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특정 세대나 특정 팬덤을 넘어서 얼마나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영석 PD가 그동안 삼시세끼나 지구 오락실 같은 자기 프로그램에서 임영웅 씨 노래나 사진을 퀴즈로 꾸준히 활용해 왔다는 점을 그랬었죠. 네, 방송계에서 그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는 국민 상식의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국민상식이요? 와, 그런가 하면 원로 배우 김용옥 선생님의 사랑은 정말 이건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이야기라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나와서 다른 사람이 예뻐지려고 한다는 그런 귀여운 투정, 일종의 경고성 농담을 던지기도 하셨고요. 네, 보고 싶다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겠죠. 근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건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가수가 게스트로 출연한 방송이었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생기니까 망설임 없이 임영웅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장면이 참...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영웅 씨 노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변치 않는 마음을 증명한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옥 배우는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있으시잖아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손자를 돌보고 계시고 또 그런 아들을 간병하느라 쇠약해진 따님에 대한 아픔도 안고 계시고요.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직접 밝히셨어요. 임영웅 씨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그 고된 현실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고요. 와,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분에게 임영웅의 노래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로 그 자체인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김영웅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혀 다르게 들리네요.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를 넘어서 힘든 삶 속에서 기댈 수 있는 정서적 버팀목이 되어준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의 힘은 놀랍게도 젊은 세대에게도 또 다른 방식으로 전달돼요. 젊은 세대요? 네, 90년생 배우 박연우 씨 일화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친구 결혼식 축가로 뭘 부를까 고민하다가 보통 선택하는 그런 잔잔한 발라드 대신에 임영웅 씨의 보금자리를 불렀다고 합니다. 보금자리요? 그건 좀 신나는 트로트곡 아닌가요? 결혼식 축가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인데요? 그렇죠. 본인도 친구야, 너를 위해서 내가 흥이나 좀 돋을게 이런 마음으로 불렀다고 해요. 근데 결과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어땠는데요? 결혼식에 참석한 부모님 세대는 익숙한 가수의 노래에 감동하고 신랑 신부의 친구들인 젊은 세대는 그 선택 자체를 아주 힙하다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 자칫하면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는 선택이 세대를 아우러는 최고의 축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임영웅이란 이름이 가진 힘 덕분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최근 발표된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BTS였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임영웅 씨의 현재 위치가 아주 입체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먼저 그 논란의 중심이 된 첫 번째 데이터,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부터 살펴보죠. 네,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건가요? 이건 철저하게 온라인 세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 댓글, 유튜버 언급량 같은 인터넷상의 빅데이터를 싹 긁어 모아서 분석하는 방식이죠. 아, 소비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 특정 가수를 이야기하는지를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이런 4가지로 나눠서 수치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온라인 버즈량,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 인터넷에서 얼마나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임영웅 씨는 소통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 항목에서 BTS에게 크게 뒤처지면서 최종 2위를 기록했어요. 소통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의 핵심 팬덤인 영웅시대는 상대적으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4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반면에 BTS의 팬덤 아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온라인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렇군요. 온라인에서의 언급량, 화제성 경쟁에서는 2위다 이 말이네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뒤집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데이터, 한국갤럽의 올해를 빛낸 가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요? 거기는 정치, 사회,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공신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것이죠.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분석 방식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온라인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전국의 만 13세 이상 5,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전화하거나 얼굴을 보고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 직접 물어보는 거군요. 네, 온라인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올해를 빛낸 가수로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도 아주 낮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대중문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속마음을 물어본 거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요? 40대 이상 응답자 그룹에서는 무려 6년 연속 1위입니다. 올해 지지율은 29.1%로 2위인 장윤정 씨의 2배가 넘는 수치예요. 와, 2배가 넘게. 놀라운 건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매년 1위가 뉴진스, 아이유, BTS 이렇게 바뀌는데 40대 이상에서는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1위가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철옹성이죠. 아, 이제야 그림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온라인 버즈량,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의 인기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국민적 선호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이건 혹시 임영웅 씨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국민 가수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에 조용필, 나훈아 같은 국민 가수들에게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긴 했지만 지금처럼 온라인 영향력이 막강한 시대에 이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 건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두 데이터를 종합하면 온라인 화제성에서는 2위일 수 있지만 국민적 선호도에서는 압도적 1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현재 임영웅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좋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그의 위치는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원인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임영웅 현상은 학계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 학술적인 분석까지요? 네, 그중에서도 단국대학교 장유정 교수의 분석이 아주 명쾌한데요. 성공 비결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 키워드요? 정말 흥미롭네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남성성입니다. 과거 현철, 태진아 씨 같은 트로트 4대 천왕이 보여줬던 그런 권위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상과는 결이 다르다는 거죠. 아, 임영웅 씨의 섬세하고 다정한 매력, 때로는 아들 같고 때로는 연인 같은 그 모습이 치열한 삶을 살아온 중장년 여성들의 정서적 결핍,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를 정확하게 채워주었다는 분석입니다. 확실히 내가 이 구력의 왕이다 하는 식의 카리스마보다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듯한 다정함이 느껴지죠. 맞습니다. 그게 중장년층에게는 아들처럼, 젊은 층에게는 다정한 오빠나 친구처럼 다가가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절제의 미학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절제의 미학이요? 네, 흔히 트로트 하면 떠오르는 뽕기, 그러니까 과도한 꺾기나 기교를 의도적으로 덜어내고 감정을 절제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 폭포수처럼 감정을 쏟아내는 창법이라면 네. 임영웅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슬픔을 안으로 사귀면서 읊조리는 방식에 가깝죠. 그 절제의 미학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어쩌면 그게 트로트라는 장르에 익숙하지 않았던 젊은 세대까지 팬으로 끌어들인 결정적인 요인이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절제 독변에 가사 전달력이 극대화되고 듣는 사람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노래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백한 창법 덕분에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댄스, 팝, 어떤 장르를 불러도 이질감이 없는 그야말로 올라운더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듣고 보니 그의 노래는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팬들의 말이 이해가 되네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군요. 그럼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세 번째는 바로 히어로노믹스입니다. 네, 그의 이름 히로와 경제학, 이코노믹스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팬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임영웅 씨와 그 마음에 보답하듯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팬덤 영웅 시대의 아름다운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경제적 효과라면 콘서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는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 스위포노믹스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의 콘서트가 열리는 지역은 그야말로 축제가 벌어져요. 아, 정말요? 작년 대전 콘서트 때는 주변 숙박업소가 전부 매진되고 식당 매출이 급증했고요. 심지어 대전의 명물인 그 성심당 빵집 본점 매출이 전주 대비 2배 이상 뛰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와, 한 명의 아티스트가 지역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웅시대의 기부 문화도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최근에야 아이돌 팬덤에서 고가의 선물을 보내는 대신 기부하는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영웅시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수십억 원대의 누적 기부금과 상시적인 봉사활동으로 성숙한 팬덤 문화의 모범을 보여왔죠. 네. 내 가수를 빛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선행이다라는 공감대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문화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바로 팬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장유정 교식는 이 부분까지 분석에 포함시켰어요. 그의 콘서트 티켓을 구하는 게 피케팅을 넘어서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렇죠. 정말 어렵죠. 네, 팬들이 본인의 인기를 더 주제 파악해서 잠실 주경기장처럼 더 넓은 곳에서 더 자주 공연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제 파악 좀 해라는 말이 팬들의 그래정 어린 원성이군요. 그렇죠. 이건 그의 영향력과 그를 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현재의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네 가지, 부드러운 남성성, 절제의 미학, 히어로노믹스, 그리고 팬들의 간절한 바람. 이게 지금의 임영웅 현상을 만든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정말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방송가의 소소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에서 시작해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개의 데이터를 통해 그의 현재 위치를 입체적으로 확인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학술적 분석을 통해 그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로 넘어 우리 사회에 위로를 건네고 새로운 팬덤 문화를 이끌면서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온라인 세상의 화제성 순위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그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겠죠.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최근에 그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뉴욕타임스스퀘어를 비롯해 런던, 밀라노, 도쿄 같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대형 전광판에 그의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소식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의 독특한 성공 공식, 즉 한국적인 정서를 파고든 부드러운 남성성과 절제의 미학, 그리고 팬들과의 그 깊은 유대감이 과연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